정의당하고 민주당이 쌍특검 27일 날 방송하는 시점으로 보면 내일입니다. 27일 날 쌍특검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안을 민주당이 상당수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특검을 다 정의당 안으로 태운다 이런 거고요. 김건희에 대한 특검이 이제 저건 통과될 거예요. 그럼 패스트트랙이면 이제 빨리 신속 상정 법안이잖아요. 이게 이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이제 180일 묵으면 올해 이제 저 가을 늦가을께 이제 이거 이제 처리하게 되는. 근데 180일 빠르면 180일 최장 240일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지나고 내년 총선 분위기가 막 한참 뜨거울 때쯤에 통과되고 또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때까지 자리에 있다면. 예. 깜짝이야. 자, 근데 그 이야기는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김건희 이야기인데 넷플릭스 투자 과정을 대통령실이 김건희한테 보고했다 이야기가 지금 어마어마한 일파만파거든요. 그냥 생각해봐. 이찍 어르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비서들이 김정순 여사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스텝이 직접 한 말이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한 거라고 봐요. 나도.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 그러니까 자신들 내부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맞아요. 김건희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냥 일상적인 업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불법 행위라는 걸 인식조차 못 하고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비선으로 보고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관심사가 좀 너무 명확하면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보고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공식적인 업무나 되는 것처럼 나 우리 부의원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직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윤석열의 부인인 거예요. 근데 이 대통령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 제2 부속실로 대통령이 못 가는 곳, 대통령이 바빠서 못 가는 곳에 뭐 이렇게 방문을 한다거나 관심을 보였던 건 사실이고 대개 보면은 사회봉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2 부속실이 없어진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김건희가 아내 역할에만 전념하겠다 해서 없어진 거예요. 그 없앨 명분이. 실제로 지원할 게 없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끊임없이 나대기 시작하는 네버 엔딩 스토리로 나대기 시작해요. 네. 드디어 외교를 나갔는데 넷플릭스 김건희가 관심 많으니까 비서가 가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김건희한테 다 달라붙어 있는 비서는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없는 거라고. 제2부속실을 지가 없앴기 때문에. 네. 근데 누군가가 가서 보고를 해. 이럴 수는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인이 어디 행사를 가야 되는데 자료가 좀 필요해요?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자료는 갖다 줄 수는 있지만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영부인님 넷플릭스가 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야. 그다음에 영부인이라고 하는 자리는 비선출직입니다. 직접 보고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접 보고받는 예. 것 자체가. 보고 있다는 말이 웃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조차 못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지금 대통령실 전체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VIP1은 김건희라는 겁니다. 지금 그 용산에 사진 뉴스첩, 그러니까 사진첩 있잖아요. 거기도 미국을 도착하자마자 첫 일정이 넷플릭스 만나는 거였는데 넷플릭스 CEO를 윤석열이 만나기 전에 훨씬 전에 김건희가 먼저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를 만납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보다 먼저 책임자를 만나는 상황을 사진첩에 이미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먼저 앞서서 만났다.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국민 비호감도가 60% 넘는 사람이 저렇게 나대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우리 영부인 열심히 하네. 아니거든요. 네가 뭔데라는 소리 나오잖아요. 김건희 네가 뭔데 나오는데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진이라고 하는 건요. 윤석열의 참모지 김건희 참모가 아니잖아. 네. 어떤 걸 가지고 보고를 받습니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김비서관님 나한테 보고하세요. 이 질 자체가 국정농단인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영부인의 위치는 더군다나 제2부속실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대통령을 그냥 보좌하는 정도의 역할을 관례적으로 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일하는 그 집무실 있잖아요. 집무실에 항상 김건희가 같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이게 보좌진들이 보고를 하러 들어가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김건희가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보고하러 들어가면은 계속 앉아서 같이 보고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자리 안 비킨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한 불법이고 국정농단인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면은 이게 대한민국 그 청와대부터 만들어진 그 국가 기밀 시스템 있잖아요. 어떤 문서나 정보를 등급을 매겨서 분류하는데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되는 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탑 시크릿이에요. 근데 그걸 왜 옆에 있는 영부인이 같이 들어야 됩니까? 근데 너무 신박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내 비서실 따로 두지 않다 보니까 대통령하고 모는 걸 같이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중전이 교태전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냥 왕이 있는 근정전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근정전이 절반은 내 건 거야. 얼마나 좋아. 공동정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분이 생겨버렸네. 아, 이게 웃겨요. 얘네들은 지금 기존의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야. 그 대통령의 권한을 지가 누리고 있어. 어제도 여러분 보셨지만 그 센터 욕심 비행기 내리자마자 예. 아니 그런 정도의 학습 효과가 없나? 예를 들어 영접을 나온 사람이 있고 그러면 대통령을 가운데 세워야 되는데 지가 가운데 서려고 하다가 평소에 아니야. 하던 대로. 근데 한 거지. 거기서 더 충격적인 건 윤석열의 태도죠. 당연히 가운데 김건희가 설 거라 생각하고 지가 옆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기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이미 합의가 된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 지금 그 정권 1년도 안 돼가지고 김건희 보도량 1년치가 김종숙 보도량 5년치를 넘었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훌륭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김건희가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넷플릭스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어제도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게요. 간단히 말해서 넷플릭스는 뭐 4년 뭐 25억 달러 투자한다. 요게 사실은 넷플릭스가 하던 대로 하는 거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국민 사기라고 말씀드렸죠. 예. 윤석열이 가서 얻어올 게 없는 상태에서 넷플릭스가 마치 윤석열이 가가지고 뭘 따온 것처럼. 근데 사실은 하던 대로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뭐야? 대국민 사기잖아요. 윤석열이 미국에 가지 않아도 넷플릭스는 투자할 돈이 없고 윤석열이 미국에 가지 않아도 북핵 억제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변하는 게 없는데 요거를 마치 대단한 뭔가를 따온 것처럼 뭐 언론들 정말 아주 구역질 나오는 게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가 미국에 가서 뭘 따왔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잖아요. 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했던 게 2020년 3,300억 정도 되고요. 2021년 5,500억 정도 되고요. 2022년에 약 8,000억 정도 했어요. 근데 윤석열 만난 넷플릭스 CEO가 우리가 통 크게 4년간 3조 3천억 투자하겠다라고 했어. 한국 돈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48에 32 대략 1년에 8천억 정도 쓰던 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 따온 거야? 이걸 또 김건희가 관심 있어갖고 김건희한테까지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넷플릭스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한국산 영화 있잖아요. 넷플릭스가 직접 제작을 했든 아니든 넷플릭스가 산 드라마든 한국산 작품 있잖아요. 국산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새로 업데이트가 되면 글로벌 기준으로 10명 중에 6명은 1편은 무조건 본다. 그리고 그 10명 중에 5명 정도가 절반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전체 컨텐츠에서 한국산 작품이 차지하는 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넷플릭스로서는 당연히 투자할 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생겼을 때가 오징어 게임 때예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은 봤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제주는 제작사가 넘고 돈은 넷플릭스가 가져간다는 말이 자조적인 얘기로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쉽게 표현하면 한국에 돈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정도가 좀 심해. 자, 돈 없는 제작자들이 많잖아요. 재능도 있고 대본도 괜찮아. 예. 감독도 괜찮아. 근데 돈이 투자가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가 야 이거 보니까 나 시나리오 좋은데 투자해. 이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넷플릭스는 어떤 구조냐면은 만들어서 투자를 해. 그 제작사에 조금의 이익까지도 줘.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지적재산권을 넷플릭스가 소유한다는 거야. 예. 여러분들 좀 엉뚱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잘 나가던 가수들이 있죠. 8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이 있어. 막 조용필, 전용록 이런 사람들, 이용 이런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지적재산권, 저작권을 지구레코드라고 하는 것이 싹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지금은 지적재산권 문제가 그 한국 내에서는 많이 좀 좋아졌지만 내가 내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그 회사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작사 작곡한 노래까지도 지금 아직도 그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돈 댔으니까 이거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은 넷플릭스가 싹 가져가는 구조. 그렇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에 넷플릭스가 투자한 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숫자가 200억입니다. 오징어 게임 만들으라고 200억 투자해서 거기는 제작사 이익까지 포함되어 있어. 근데 이게 완전 대박이 났죠. 넷플릭스가 벌어들인 돈이 무려 1조 2천억. 근데 이제 이건 그러니까 넷플릭스만 욕하기는 좀 애매한 게 과거에 이제 그 프랑스의 까르푸라는 그 대형 체인점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노동 탄압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까르푸 임원한테 물어봤죠. 당신도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한국에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 까르푸 임원이 그럽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합법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어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이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저작권법이 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맺더라도 원 저작자 있잖아요. 그 컨텐츠를 만들어낸 사람이 일정 부분 지분을 일종의 천부인권처럼 무조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너는 내가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계약서를 쓰더라도 법원에서 그걸 무효로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그렇게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고 잘못 보면은 넷플릭스만 악마화 시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창작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 중에 일부거든요. 그 방금 그 푸나님이 예를 들어 주신 거 있잖아요. 그 현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컨텐츠의 유통 단계에서 대형 그 포털사들 있잖아요. 뭐 네이버나 SK나 이런 기업에서 대부분의 창작 수익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창작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이 없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넷플릭스를 까는 타임이니까 네. 넷플릭스를 상당히 실드치시면 안 되고요.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윤석열이 넷플릭스로부터 투자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울 게 없는 투자인데다가 내가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를 위한다면 넷플릭스가 잘못되어 있는 수익 구조 등에 대해서도 뭔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네. 오징어 게임 만드는데 200억 투자해가지고 1조 2천억 벌어가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는 컨텐츠는 투자 무조건 하는 거야. 돈 많은 갑부가 갑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쉽게 표현하면 대보험 놀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를 투자했다고 하는 그 대국민 사기. 그 다음에 한국에는 OTT 없어요? 넷플릭스가 지금 세계적인 OTT이긴 하지만 이런 게 올라오는 플랫폼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지금 티빙이라든지 웨이브 등의 한국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넷플릭스가 투자해가지고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한다는 식으로 이게 되면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것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매국노지 이게. 가뜩이나 지금 국내 OTT는 사업 순환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티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내놔도 사가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있는 문제점들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 마치 넷플릭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윤석열이가 3개월 공들이니까 드디어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투자했다 이런 분위기로 보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김건희가 관심 갖고 있으니까 뭐 보고 있다라든지 이거를 3개월 동안 공을 들였대. 야, 이 새끼 지금 골 때린 놈들 아니야 이거. 넷플릭스랑 회식만 많이 했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전달하는 언론들도 이미 우리만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 정부에 대한 칭찬을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가장 큰 말이 문제입니다. 됩니까 이게? 난 넷플릭스 해지했어 이번 사건 때문에. 뭐 볼 시간도 없지만. 해지할 만하죠.
넷플릭스가 정말 사람 감정적으로 좀 화나게 하는 거는 분명하니까요. 아니 이번에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투자받는다고 말을 하지 말고 넷플릭스에서 지금 이슈화 시키는 거 있잖아요. 공동 계정 금지시키는 거. 이거 안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끌어왔으면 더 많은 환호 받았을 거예요. 이런 측면도 있죠. 이 망사용료 관련해 갖고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들이 또 여기에 또 한국에 좀 잘 보여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200억 투자해 가지고 1조 2천억 벌어가는데 누가 투자를 안 합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서 니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평소 하던 대로 투자했는데 3개월 동안 공들였다는 거짓말을 왜 하냐고요. 대국민 사기극이지.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정가을님 아까 감사드려요.